안녕하십니까? 숭이숭이 라디오의 김송희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대한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튜더 왕가의 헨리 8세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결혼했던 앤 볼린, 그 사이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그녀의 삶은 어떠했으며 어떻게 위태로운 삶을 극복했을까? 또 왕위에 올라 어떻게 영국을 통치했던 걸까?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감정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즈음, 헨리는 아내 캐서린과 어떻게든 이혼을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성사시키자면 캐서린이 열정을 다해 지켜온 카톨릭 자치에 대한 결별이 필요했습니다. 헨리 8세가 이혼하면서 캐서린이 자녀로 딸 메리 이후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엠블리는 자신이 결혼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헨리 8세는 아들에 대한 집착 또는 편집증 증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튜더 왕가를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관념 때문이었는데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리자베스만 낳고 계속 유산하던 엠블린과의 사랑은 천일을 넘기지 못하죠. 천일의 엠블린을 간속죄로 몰아세우며 헨리 8세와 엠블린 두 사람은 가톨릭 범죄 안에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빙자하여 몰아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기 위해 엘리자베스의 왕권을 포기하고 사생아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었지만 엠블린은 자신의 가족들과 엘리자베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단두대를 선택합니다. 헨리 8세의 딸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해필드 벨궁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죠. 1537년 헨리의 세 번째 아내 그러니까 엠블린의 하녀인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이북동생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르자 엘리자베스의 지위,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왕위 계승서열 세 번째인 엘리자베스는 로저 에스컴을 비롯한 훌륭한 가정교사들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지요. 고전과 역사, 수사학 및 윤리 철학을 배웠으며 그리스어, 라틴어 이외에도 외국어 능력이 탁월해 외교적 권력 그 자체를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는 신학도 공부하여 성공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기간 종교 자체에 대한 문제로 부딪히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철저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지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을 움츠릴 때는 움츠리고 펼쳐야 할 때는 펼칠 줄 아는 자세,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1553년에 프로테스탄트인 에드워드 6세가 죽자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메리가 즉위합니다. 메리 여왕은 강제로라도 잉글랜드를 가톨릭으로 복귀시키려고 했는데요. 여왕이 가톨릭 교도인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한 것도 프로테스탄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카톨릭 종교의 권위로 메리는 자신의 어머니 캐서린의 상처까지도 떠안은 채 그 권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의 반란에 대해 처형과 탄압, 피를 부르는데 온 열정을 쏟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의 초신과 미덕도 알아야겠지만 그 반대편의 냉혹하고 비상식적인 축을 또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란과 탄압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지죠. 표면상 가톨릭 계율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어차피 정부를 뒤엎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회복하려는 음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54년 1월에 토머스 와이어경이 반란을 일으킨 뒤 엘리자베스는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히는가 하면 2개월 뒤 그녀는 런던탑에서 풀려나 1년 동안 우드스톡에 연금되기도 합니다. 메리의 통치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줄곧 온갖 박해를 받으며 자신의 결백과 언니에 대한 충성 및 가톨릭 신앙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진심 자체라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무엇이 중요한지 일찌감치 깨달았던 그녀의 영특함에서 나온 지혜의 표현이었다고 할 겁니다. 1558년 11월 메리가 죽자 엘리자베스는 거국적인 환영을 받으며 왕위에 오릅니다. 그녀의 런던 입성과 화려한 대관식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게 되지요.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가 로버트 경이라는 한 남자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 남자로서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를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남자를 통해 엘리자베스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심중에 새기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볼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묻습니다. 왜 나의 적이 되었는가? 로버트 경이 말합니다. 왜? 너무나 자명하지 않소. 여왕의 연인으로 사는 건 너무나 어렵고 누구든 영혼이 황폐해졌을 것이오.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당신을 살려두겠소. 당신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늘 기억해 두겠소. 위험은 늘 지척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모든 사람들에게 연인으로 입다면은 놀랐지만 여왕이 로버트와는 결혼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외교적 관계성 안에서 혼담을 거론하는 것이 그에겐 가혹했던 것. 그럼에도 그녀는 유독 하얀 분을 얼굴에 칠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사랑의 배신을 기억해내며 온전히 통치에만 집중합니다. 피해 여왕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등극했다고 해서 그 피를 부르는 소리가 조용해진 것만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확실히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통치해 가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실한 행정 및 사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변화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 만한 조언자들을 주위에 모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위한 날 아침에 윌리엄 세시를 수석 국무장관으로 임명했고 윌리엄 형은 그 후 40년 동안 현명하고 노련하게 여왕을 보필합니다. 여자는 기질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던 시대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왕실 법률가들은 왕의 두 육체라는 신비주의적 법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명목만이 아닌 실질적인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릴 작정이며 어느 개인이나 파벌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통치자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수반이었지만 잉글랜드는 상비군도 없고 효율적인 경찰력도 없으며 고도로 발달한 관료제도도 없는 가난하고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잉글랜드 왕국과 결혼한 처녀 여왕으로 예찬하는 분위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지만 당시 메리 여왕은 여동생을 확고한 카톨릭 교도인 사보이 공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사에 조심스럽고 냉정한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쏟으며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왕의 결혼에는 왕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는데요. 여왕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으면 튜더 왕조는 단절될 터 여왕의 결혼은 후계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대외 문제에서도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고립되고 군사적으로 허약한 잉글랜드는 유리한 결혼으로 강력한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로서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험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협상의 카드로 자신의 여성성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은 장관들의 솔직한 조언과 충고를 장려하고 존중했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권한은 가장 신뢰하는 장관한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의회와 여왕의 사이가 지극히 원만했으나 이윽고 결혼과 후계 문제로 조성된 긴장 속에서 차츰 서로 사이가 벌어졌으며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하원과 여왕 사이에는 복잡하고 신랄한 협상이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완고함과 상냥함을 겸비한 보기 드문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이미지 관리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기회만 있으면 정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자신을 왕국의 부인이나 어머니로 비유하곤 합니다. 철저하게 권위 있는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책임이 따르는 선택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래서 편집증처럼 찾아오는 우울감, 그리고 인간의 그 복잡하고 잔혹한 내면까지도 덜어는 꿰뚫어야 하는 고독감, 그것이 권좌를 이어가는 권력자의 의무이고 의무보다 편안과 안락으로 편중되는 순간 그 권좌의 가치, 숭고함은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법, 어려서부터 어머니 엠블린이 어떻게 형장의 이슬이 되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인간의 배신이란 얼마나 쉽고 순식간에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자베스였기에 그녀만 아는 깊은 우울감을 지닌 채 만인의 연인처럼 하루 새겨졌을 것입니다.